우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1차 청문회는 재벌 총수들 주로 출석하셔서 정경유착 이 주제로 진행이 되고, 내일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켜서 이 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들이 일제히 불출석을 통지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몸이 좀 아프고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이 나라의 상황인 줄 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몸이 좀 아프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와요? 전 국민이 몸이 아파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변호하고 은폐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어디서 이런 이따위 이유를 대고 국회 청문회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이 최순실 일가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국민들을 대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능멸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결국 아직도 반성이 없고 아직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탄핵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최순실 일가를 비호하는 그러한 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던지는 이 한 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후세 역사가들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경유착 관련된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오랜 고질병인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만약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라거나 발뺌을 한다면 이것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고질병 정경유착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왜곡의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고 경제민주화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왜곡된 자본주의 제일 핵심 문제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문제점들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재벌 총수들이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정도 교육을 통해서 권력을 유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술과 새로운 기업 문화로 출발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즘 언론 일각의 사설이나 논조에서 보면 재벌 총수들을 비호하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재벌 총수들을 괴롭힐까봐 걱정해주는 식의 사설이나 논조가 있는데 심히 우려됩니다. 이들의 행위는 잘못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너무 괴롭히지 마라. 어떻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죄는 미화하되 그 생계를 걱정해서
모두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까? 언론들이 유전 무죄의 논리를 앞장서서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을 계속해서 끌고 가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반성하세요. 우리는 지고화를 방문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이 나라를 어지럽힌 최순실 일가뿐만 아니라 그들을 앞장세워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재벌들도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가히 모든 건물을 좌지우지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내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지난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기춘 씨만은 검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김기춘 씨에 대한 수사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이분이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작심하고 최순실 일가, 재벌, 김기춘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의 본상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의 해결의 방향인 것입니다.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질러졌던 잘못된 국정 운영의 방식, 그리고 그것에 결탁했던 수없는 어두운 곳에서 벌어졌던 권력 담합과 결탁들, 그리고 농단들,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세 개의 법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이고, 셋째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입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 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유경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그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명법과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이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인사, 심지어 헌재의 심판 내용까지 쥐락펴락해온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 공작 역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망록을 보면 8월 26일자에 VIP를 모독한 장하나 의원 중앙지검에 고발, 9월 13일에는 서른 의원 발언 제재요 전과 사회적 제재 이렇게 쓰여져 있고, 9월 14일 서른 의원 원내에서 불신 표시 등 대응책, 또 19일에는 김현 전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지검 고발, 엄정 등이 메모가 되어 있고, 20일에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철저 지휘, 치아 훼손, 21일에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월요일 지휘, 지휘권 확립토록 기민하게 일하고 아주 상세하게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26일에는 심지어 수원시의원인 백정선 의원의 모욕 발언 건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메모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경찰, 검찰,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동원해서 보수단체는 고발하도록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그것을 기소하는 야당 의원에 대한 공작 정치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검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헌정문란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중도 좌파인 렌치 총리, 민주당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이것으로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이른바 포퓰리즘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향후 이탈리아도 EU에서 탈퇴하는 이탈렉시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포퓰리스트 대선 후보인 호퍼가 낙선하면서 유럽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에 230만 촛불 시위를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로 평가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민주주의를 도입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외국인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촛불 시위를 병든 민주주의에 힘과 희망을 준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위대하고 명예로운
촛불 혁명이 이번 주 9일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을 통해서 명예 혁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박정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삼성의 정경유착을 통한 탈법적 투기 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재벌 총수 9명이 출석합니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은 27살 이재용 부회장에게 60억 8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돈으로 S1, 삼성 엔지니어링, 에버랜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거쳐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불과 20년 만에 총 11.3%, 25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25조 원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율이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상장 주식은 총 14조 원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으로는 투기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 그대로인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한 푼의 세금 납부도 없이 25조 원을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 K스포츠에 대한 204억 원 외에도 최순실 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추가로 43억 원을 지원했고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주는 등 총 400억여 원을 바쳤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4,758억 원, 올해 9월 바이오 헬스 등 주력 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 3천억 원의 선물을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명백한 뇌물이며 부당이익입니다. 부당이익은 환수되어야 하고 6천억 원의 평가손을 입힌 국민연금은 삼성에게 소송을 걸어 빼앗긴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되찾아야 합니다. 삼성맨 출신의 한 기업가는 말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수호천사는 홍원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동기동창인 최경원 전 부총리이고 또 다른 조력자는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이 모든 불법과 비리를 털어내야 합니다. 정경유착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피땀, 노예에 대한 작은 희망인 국민연금마저 끌어들여 사리사욕을 채운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병옥 부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강하게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는지 그 이유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역사 교과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대외 활동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버젓이 계고본에 게재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계고본에 실린 유네스코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입니다. 교과서에 현 대통령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결국
자신의 사진을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 셀프 국정 교과서를 추진한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정 교과서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성공 이후 1963년도 제5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실어 박정희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까지 국정 교과서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네, 지금 검정 교과서에는 정주영 전 회장과 산업 시찰을 하고 삽두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는 10월 이후에 마지막 심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뺐습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아마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역사교과서의 원고본과 개고본을 파기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그야말로 박정희를 미화하고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 가족 교과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업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야 할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 업적이 아니라 치욕적인 국정농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국정역사 왜곡 교과서는 12월 9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인 부의장님 발언 이번 예산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1년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약속했던 사안이 무려 5년이나 지나서 2016년 말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 기획재정부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목 변경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또는 예산 심사권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는 정상적으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례라는 겁니다. 간접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것이 다른 공공부문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앞선 사례의 의미도 있지만 착할선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반드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획재정부가 너무 공룡부처입니다.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옥상호 정부 내에서 이 기획재정부의 힘이 정부 내 모든 부처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분리한 적이 있었는데 당장 개헌을 해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서 정부 내 견제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내 인적 구성은 미국 시카고 대학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 이 인사도로 중심에 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 모두가 일방적으로 아직까지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복지정책이라든지 기타 사회적 지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매우 소극적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인적 구성에 대한 재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성장과 재정 관리에 다 실패했습니다. 정부 부채 관리에.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경제정책의 책임이
단순히 대통령에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이 경제 정책을 관할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다음 그 국회에서 이 기획재정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반드시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